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즐겁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고 들일수록 몸과 마음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여유를 잃고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켜켜이 쌓인 잡동사니 사이에서 작은 보석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늘 비우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진정 중요한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그저 지나가게 하라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텅 비어있기에 더 충만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없는 것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조금씩 비우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하는 도와 덕도 마찬가지다. 날마다 비워서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도와 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도는 꽃이고 덕은 그 꽃의 향기다. 날마다 덜어내서 맑고 청정한 도에 이르면 사람에게서도 연꽃처럼 은은한 향기가 난다. 내가 걷는 식물원의 길끝은 물재생센터와 이어진다. 과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칭이 바뀌었다. 부르기도 더 좋고 듣기도 더 좋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시설을 지하화한 후 지상부지는 모두 공원으로 만들었다. 깊이 시설이 삶을 여유롭게 하는 휴식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만 쓰면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주말에는 종종 아내와 함께 식물원 대신 한강변 생태습지를 찾는데 가는 길목에 물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 조성된 공원길을 걷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좋아하는 곳은 생태공원 옆 언덕에 있는 메타세콰이아 길이다.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키 큰 메타세콰이아 나무들이 100여 미터 넘게 줄지어 서 있는 이 길은 그야말로 명소다. 그래서 녹음이 우거진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로 붐빈다. 하지만 나는 여름보다 겨울의 이 길을 더 좋아한다. 촘촘하게 달린 바늘 같은 잎사귀들이 죄다 떨어져 나간 겨울철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건너라면 왠지 모를 텅 빈 충만감에 젖어든다. 여름철 푸른 잎사귀들로 덮여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충만감을 겨울철 나목의 군상에서 느끼는 것이다. 비어있어 더 충만하다는 도덕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본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텅 비어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온다. 성성한 잎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빈가지로 묵묵히 서 있는 겨울철의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삶에서 비울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인디언들은 12월을 침묵의 달, 무소유의 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말끔히 비워내고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메타세콰이어 군락을 보노라면 왜 그들이 12월을 그렇게 부르는지 절로 알게 된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일은 자기 희생이며 사랑의 실천이다. 나뭇잎은 자신을 비워 나무를 가볍게 하고 그 대가로 이듬해 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고 씨앗이 삭지 않으면 곡식의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도 같은 이치다. 자연뿐 아니라 인공물에도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 비누는 물에 녹아 없어져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몸의 더러운 때를 씻어준다. 세간살이를 들여놓기 전에 텅 빈 방을 떠올리면 노자가 말하는 비움의 의미를 더 쉽게 깨닫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비움이라고 하면 빈 지갑부터 떠올린다.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비움은 곧 결핍이고 빈곤이다. 그러나 잔이 비어 있어야 물을 따를 수 있고 타석이 비어 있어야 타자가 들어설 수 있듯이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그러므로 버리고 비우는 일은 존재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자아 실현이다. 방 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밝은 햇살이 들어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이 잡다한 생각과 잡지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영혼이 소통할 수 없다. 맑고 청정한 달빛 같은 우주의 기운으로 영혼을 적시기 위해서는 마음과 머릿속을 비워야 한다.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넓을수록 생명의 기운도 더 충만해지고 삶을 역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치렁치렁 걸치고 있는 사람보다는 단출하고 검소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게서 더 깊은 원숭미를 느낀다. 소박하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라고 생각한다. 삶을 소유물로 여기고 물건이 많을수록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런 사람의 내면을 채운 충만감을 엿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빈가지의 메타세콰이어가 그저 헐벗은 식물로만 보일 것이고 해인사 8만 대장경도 한낱 빨래판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굳이 꽃을 보러 정원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의 속에는 이미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기 때문이다. 눈이 온 날의 식물원은 인생 사진을 찍기에 딱 좋은 곳이다. 하얀 눈으로 덮인 식물원에서는 어느 곳이든 그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만 해도 모든 것이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좋아하는 사진은 살구나무와 매화나무 가지에 살포시 얹혀있는 설화다. 잎이 모두 져버린 빈가지에 생겨난 동글동글한 눈꽃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을 완벽한 아름다움이 실려있다. 겨울철에도 잎을 떨구지 않는 나무에는 그런 눈꽃이 생겨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미 매달려 있는 것이 많아 더 보탤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에서만 아름다운 설화를 구경할 수 있다. 봄철에 피는 꽃들은 다 아름답지만 질 때의 모양만으로 보면 나는 목련이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목련은 순백이나 자줏빛의 넓은 잎으로 활짝 피었다가 질 때는 두고 떠나는 나뭇잎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진달래와 철쭉이 질 때와는 사뭇 다르다. 잎사귀에 매달려 시들시들 하다가 마지못해 떨어져 나가는 꽃잎들보다 가야 할 때 미련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떠나는 목련의 기상을 담고 싶다. 그래서 말년에 명줄이 쉬이 끊기지 않으면 단 하루도 연명치료 같은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특별히 당부해 두었다. 남기고 갈 것이 없으니 유언이라면 그게 유일한 유언이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렇게 비워낸 공간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담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